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스토커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볼 게 많지만은 우선 한 가지 좀 봐야 될 건 어저께 미국 시장이 뭐 이제 뭐 냉탕 온탕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라고 뭐 봐야 되겠지만은 어 근데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자꾸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 예, 그거 걔네 뱅크런 해가지고 파산한 이후에 어 이제 점점 이제 투자 심리가, 예? 심리적으로는 조금 얼어붙는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지금 급격한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작년에 이제 10월 달이나 이런 저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봐야 되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깨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하나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우선 제가 좀 요거를 좀 체크를 좀 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미국 시장의 흐름에 그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일단 보고선 밑그림 그리는데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그냥 어저께는 그래요. 뭐 개파락 시작해가지고 11선까지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미국부터 한번 진단해 보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그림은 다른데, 다우는 어쨌거나 어저께 이제 개파락 해가지고 밀렸다가 음봉에서 아래꼬리 만들면서 올라오고, 그래도 좀 낙폭을 좀 많이 했잖아요. 어쨌거나 장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87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하고는 일단 그림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이 차트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한국 시장은 기술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 증시를 좀 예측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보면은 얘가 나스닥이 어저께 이제 개파락해서도 5일선을 일단 살리고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뉴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네, 한국은 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저께 크레딧 스위스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지금 진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네? 대주주인 사우디 쪽에서도 좀 힘을 좀 써줄 수 없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보니까 월가에서 이제 대표적인 비관론자 닥터 둠이 이제 누리엘 루빈이잖아요. 뉴욕대 교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예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예? 예.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게 문제 생긴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예? 그럼 스위스에서도 넘버 2잖아요.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좀 먹어주는 회사인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근데 얘네도 지금 상당히 좀 맛이 가고 있는, 그냥 진짜
기업, 그 큰 기업도 그냥 그냥 50년, 100년 걸려갖고 키운 기업도 진짜, 그냥 사라지는 거, 맛이 가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다.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어떤 대형 기관, 금융기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대형 기관, 내지는 어떤 특정 국가. 그러니까 기관, 대형 이런 어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 금융기관이지만, 이런 대형 금융기관이나 내지는 국가에서 발생한 어떤 위기가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누리엘 교수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요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누리엘 루비니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장에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영향을 끼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저는 좀 그겁니다.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얘네도 저점 나오고 얘네도 저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요번에 얘가 진짜 조금 더 스멀스멀 올라와서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바로 꺾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요 구간 자체가 좀 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은 와야 될 길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장기평 지지되고 돌아가긴 좀 어렵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얘가 내려오면 이제 요 저점을 깬다는 얘기죠. 요 저점. 네? 요 저점. 그래서 12월 달에 요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밀렸다가 또 등락을 하다가 또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어떤 식으로인지 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설령 반등을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밀리는 거예요. 또 밀린다. 그럼 여기 깨진다. 그러면서 이제 10,000포인트도 깨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잘 걸 그렇게 보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 정도 분위기만 알고 계셔도 상당히 큰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공개를 하지만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정보를 제가 공개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라이브를 이제 아침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일단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아는데, 이제 워낙 하루에 1시간짜리 거의 막 그렇게 라이브를 했으니까. 근데 그 내용 안에 보면은 그 지수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흘러내려오는 이 과정을 구간을 다 이렇게 찍어낸 게 나와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서 내려오면 또 어디까지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오면 또 어디까지 내려오고, 이런 거를 거의 구간을 다 깨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가 백데이터처럼 진짜 과거에 그런 어떤 멘토가 잘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퀀트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치가 크게 무리 없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좀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 얘는 이제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이런 사태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얘가.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은 이제 나스닥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나스닥도 역시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일단 제가 좀 약간 죽일게요. 그 전에 이제 원달러 좀 볼까요, 한번? 네, 원달러들도 하여튼 크게 좀 무리가 없이 움직인다. 지금 제가 이거를 업로드해서 올린 건 아니고 우리 멘티분들하고 공유한 어떤 동영상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이게 좀 내려오고, 어디까지 내려와서 이게 1220원 나일 때까지 저점 찍고서 반등하고 어디까지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마다는 이제 말씀을 앞으로는 좀 여기서는 좀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원화라든지 이런 거 이제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이제 증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요거 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부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봐야 될 게 뭐, 어쨌거나 뭐 해외는 해외고, 근데 국내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맛이 가면은, 뭐 국내 시장도 당연히 좀 맛이 갈 건데, 근데 지금, 자, 국내에서 어저께 뉴스가 뭐 그래도 호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냥 뭐 투자, 특공 뭐 얘기 나오면서 뭐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막 진짜 향후 이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삼성전자하고 해가지고 뭐 용인에다가 막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막 만든다. 어마무시하게. 예? 그래서 뭐 한 20년 동안 뭐 한 300조? 예, 300조 투자한다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용인에 이제 주도하는 뭐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뭐 구축하고 뭐 전국의 15개 지역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 뭐 새롭게 세우고 뭐 진짜 반도체 또 어떤 미래 모빌리티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해가지고 뭐 6대 첨단 산업에 2026년까지 뭐 550조 예? 뭐 550조에 이르는 뭐 민간 투자를 또 유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냥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상당히 뭔가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좀 물론 미국이 G1이잖아요. G1이고 굉장히 글로벌로 정말 최초강 대국이죠. 뭐 힘이 대단한 나라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사실 반도체 주권을 좀 찾아야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나름대로 어떤 공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 뭐 뉴스 보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요. 그래도 개파락한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장중에 이제 좀 리바운딩은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등은. 개파락한 이후에 살짝 어저께 저점 한번 테스트했다가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좀 올라와서 1차적으로 요 한 11선 정도? 요 정도 2400 한 15라인 전후에서 여기 뭐 한 11선 정도까지 터치해도 뭐 여기서는 뭐 하락 쪽으로 또 오히려 뭐 파생 쪽에 뭐 선물 뭐 진짜 숏포지션 매도하고 막 뭐 풋옵션 타이밍 잡아서 뭐 들어가도 막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이번 월물은 이제 며칠을 이렇게 리바운딩 나오는 작업까지 해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방 쪽으로 일단 여기 이제 이 저점 라인대를 염두에 둔. 그래서 뭐 한 2200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쫙 쏟아지면은 또 뭐 옵션에서도 시세가 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선물도 뭐 당연히 시세가 나겠지만, 근데 얼마만큼 여기서 가격 프리미엄을 파생상품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프리미엄을 좀 죽이느냐, 요게 좀 관건인 거예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 풋옵션 가격을 좀 더 다이어트 하면은 좀 좋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국내에서는 뭐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호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호재는 호재인데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막 뭐 500조 1000조 쓴다고 해도 그냥 그 투자 자체가 지금 장을 이렇게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예? 이 시장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뭐 어마무시하게 아직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물론 이제 나라 땅덩어리는 조그맣지만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나름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각국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주가 지수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국 코스피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이거 보면은요, 자, 어저께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게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뭐, 다우다.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 어제 뭐 좀 금융주 좋지 않죠. 요 근래, 뭐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해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뭐 그냥 다 진짜 뭐 다 좀 요즘 마치 가는 분위기니까, 뭐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JP 모건 체이스부터 해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거는 뭐 이제 뭐 반영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예? 그쵸? 그래서 뭐 밑에 보면 골드만삭스도 얘도 뭐 한 3%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보면은, 자 증시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인데 지금 보면은 어저께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럽에 뭐 영국, 독일, 막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 뭐 까크 지수, 막 독일 닥스 지수, 막 영국의 뭐 FTSE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뭐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하고 뭐 FTSE 뭐 지수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얘네가 어저께 4% 가까이 진짜 그런 대형은행 파산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로 가서 상당히 금융권이 지금 약간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서 3%대 다 급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다. 자, 이거를 보면은 돼요. 자, 일단 가격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내용적인 부분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보자고. 그래서 얘를 우선은 죽이고요. 자, 우선 죽이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코스피는 자, 3,300 라인대, 3,300 라인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 멘토는 막 진짜 뭐 지수 막 뭐 여기서 막 뭐 진짜 막 올라갈 때부터 막 해가지고 막 뭐, 예? 뭐 아래쪽에서 계산하면 나와요. 이게 지수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예전에 뭐 3,350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우리 멘티분들 만난 게, 기존 멘티분들 만난 게 뭐 한 여기 한 이 정도 한 1, 2월 달 정도 여기서 만났는데, 한국경제TV에서 만났죠. 한국증권TV에서.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당시 이제 갈 때 저는 이제 뭐 3,350을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뭐 이게. 근데 여기서 얘네가 찍은 거는 3,116 찍었어요. 그러면은 뭐 몇십 포인트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뭐 3,300 넘어가서 이제 고점이 나올 걸로 봤는데 뭐 그냥 몇십 포인트 차이가 있으니까 애교로 봐준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어디까지 하락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계속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장기이동 평균선 위쪽이 이 추세로 상승 방향을 타고 있는 일봉 차트상에서 이게 양의 영역이라고 제가 늘 플러스 영역이니까 여기는 눌릴 때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차트가 장기평이 깨지면 이제 음의 영역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오면 하락하다가 기술적인 반등, 약간 찔끔찔끔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추세는 하락이라는 것도 항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재작년에 7월 달에 이 고점 잡고 내려와가지고 이 고점과 적어도 작년에 10월 달에 이 저점을 잡은, 일단은 저점 잡은 이 하락폭의 이 되돌림을 보면 상당히 아래쪽에서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평을 크게 뭐 200일선 막 이런 거 240일선 위쪽으로 뚫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음의 영역으로는, 양의 영역으로는 플러스 영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현재 모습 자체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해외 그 이제 마켓을 보면요. 좀 아까 그 영국하고 막 독일하고 막 뭐 프랑스 막 이런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나라 국가별로 해외 대표 지수를 한번, 자, 국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면 예를 들면 뭐 프랑스를 보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자, 프랑스. 자, 프랑스 차트요. 차트가 완전 달라요. 자, 얘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한 7월 달? 뭐 여기서 뭐 하여튼 뭐 여기서 고점을 잡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한국은 고점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에서 고점을 잡았는데 얘네는 여기서 등락하면서 더 끌고 실질적인 고점을 더 이후에, 예? 2021년 후반기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밀렸다가 등락을 하다가 얘네가 작년 10월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와가지고 거짓 뭐 이 고점까지도 막 회복한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10월달 저점 잡고 진짜 3,300 위쪽으로 올라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탄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도 그렇게 화끈하게 올라와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고점 라인 때, 재작년에 고점 라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처까지는 좀 와주는 모습. 자, 라인을 하나 거보면은 뭐 재작년에 고점이 한 여기였다면은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한 근처까지라도 올라와줬잖아요. 이렇게 쭉 밀렸다가 등락하면서 여기서 땡겨가지고 올라와주는 뭔가 정말 반등 다운 반등, 리바운딩 다운 리바운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스피는 뭐 영국은 볼 것도 없고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면 얘네가 단기적으로 또 많이 땡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땡긴 측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꺾일 타임이 됐고 밀릴 땐 또 이렇게 뭐 악재도 나오고 하지만은 또 뭐 그런 부분을 또 재료 삼아서 하락 쪽도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 쪽으로 포지션 구축해갖고 이 쇼 포지션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짜 뭐 선물 매도를 하든 뭐 풋옵션 매수를 하든 뭐 하여튼 온갖 하락 포지션으로 뭐 개인들 뭐 인버스를 사든 2X를 사든 뭐 하여튼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또 강하게 밀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락 쪽에서 신규 포지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얘네 자체를 자 차트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거꾸로 해보면 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차트를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차트를 거꾸로 하면 또 저점인 거야. 또 단기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리바운딩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트를 거꾸로 해보면 또 좋은 기회인 겁니다. 이게 올려준 게.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잘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좋은 기회는 항상 온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우선 그렇게 이게 지금 닥스지시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 외로 상당히 반등이 나왔었구나. 걔네 차트를 잘 못 봤었는데 상당하구나. 자 걔네는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코스피는 뭐야?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뭐 7월달에 고점 잡았는데 내려왔는데 아니 독일 막 프랑스 같은 데는 뭐 이 고점 라인 때도 막 거의 돌파를 해주고 독일도 한 2층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막 이렇게 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지금.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지. 한국은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매수세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약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이 없다. 그 부분 자체는 적어도 지금 국내에서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먹거리 그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한국도 여기서 뭐 등락을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저점 또 잡고요. 밑에서 여기 깨고 뭐 여기도 깨고 여기 내려가서 이제 저점 잡을 거예요. 저점 잡아서 또 이제 찍고서 이제 리바운딩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은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한 수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까놓고 얘기해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많은 대중들이 알아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깨지고 내려가고 이제 저점 잡는다. 그게 2000이든 뭐 1900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거 깨고 내려갔을 때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리바운딩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면 또 이제 고점 나올 거 아니에요. 고점 나오고 이제 내려갈 건데 물론 이제 지금의 이런 어떤 이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제 하락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지만은 어느 정도 마켓이 조만간에 뭐 진짜 뭐 다음 달 말 다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하락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또 이제 또 지금의 이런 투자 계획 발표 이런 부분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어차피 시장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게 좀 주봉을 볼게요. 자 보면 이 마켓이 고점을 잡고 내려와가지고 주봉상에서 지금 이 장기평 밑으로 밀려가지고 계속 저항을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0주의평 뭐 이런 데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데 얘가 요번에 이제 저점 깨고 이제 공포 한번 준 다음에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다 제가 뭐 이제 수치로 계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저점도 돌파하고 뭐 올라갈 걸로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세로 또 계속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라는 거는 하락 파동이 진짜 이 흐름에서 하락 파동은
하락 지금 A파동이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저점이 이제 밑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으면은 하락에 대한 A파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두어 달이든 세 달이든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게 이제 반등 B파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파동 마무리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C파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하락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좀 내려가더라도 진짜 등락을 좀 하다가 내려가고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갖고 이게 무슨 뭐 2년 조정 볼게 뭐 3년 이상 4년 조정 보고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찍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겠지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이 또 검증이 될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작년 재작년 그래 왔고 저희는 이제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 분석치를 공유하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또 이렇게 적중도 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검증하는 채널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하고 트레이딩 하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신뢰도 있는 예측 분석은 상당히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장의 마켓의 흐름이 결국은 죽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차트는 올리지 않겠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한번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차트도 한번 좀 세팅해갖고 올리겠지만 상당히 지금 보면은 어떤 주봉 차트상에 보니까 한 이게 60주 이동평균선 정도에 거의 헤딩 맞고 좀 다시 밀리는 부분 이제 한번 저항 맞고 좀 다시 밀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예전에 8,100만원대 찍고 뭐 3,000대 중반 3,400만원 봤는데 거기까지 내려왔었고 또 올라가면 여기 고점 늘 말씀드리지만 8,000한 이거는 이제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라이브 때 이제 찾아보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8,200만원대 찍고 얘 1,500 내려간다. 근데 2,000까지 내려와서 지금 뭐 한 3,000, 3,200 반등 나왔는데 결국 얘는 뭐 그냥 1,500까지 가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디테일하게 얘가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상승 이 8,000만원대라는 가격 향후 몇 년 동안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한 10년 동안 그 가격은 보기 어렵다. 이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또 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하여튼 뭐 할 말은 많고 분석해서 뭐 공유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좀 생략하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결국은 하락 에너지 굉장히 강하다. 크게 못 간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여기서 뭐 버벅거리다 좀 더 올라와도 오히려 하락적으로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옵션 시장하고 결부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버랩해서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가격 풀이를 조금 며칠 작업해서 좀 죽일 필요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 오늘 보면은 우리 멘티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AI 쪽 관련해갖고 뭐 뷰노을에서 재미를 한번 보셨으니까 근데 사실 장이 이렇게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이렇게 좀 약간 흘러내린 다음에 좀 지지가 되는 타이밍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향후에 단기 랠리가 나올 때도 그렇지만은 좀 핵심 어떤 우량주군 뭐 이런 애들은 항상 좀 매수세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뭘 얘를 뭐 사고 그럴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은 나왔고 이게 피레침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나오고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설프게 또 하면 또 물려요. 막 이렇게 막 쫙 물려가지고 또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진행할 그런 구간은 아니고 지금 뭐 공통되게 뭐 한 21선에서 좀 반등 나오고 또 21선에 반등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좀 조정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조정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구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리바운딩 나와주고 또 밀리면 또 어디서 들어가서 또 리바운딩 나와주고 그런 구간이 있지만 얘도 하락이 그러니까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한번 단기적으로 2차 랠리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좀 관심 가실 분들 좀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제 한번 상황 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상황 좀 진단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좀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좀 이건 이제 공식적인 마켓 리뷰는 좀 뭐 이렇게 또 하루 한번 시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장을 점검하고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 우리한테 적절한 타이밍이 오더라도 또 그 타이밍에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또 뭐 요즘 장 안 좋네 쳐다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막 겁나 올라와 있어. 그 의미가 없어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마켓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또 수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좀 다양하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다 뭐다 뭐 이런 우량한 종목들 뭐 애플 뭐 대표적인 뭐 종목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또 뭐 어떤 진단을 좀 해볼 상황에서는 어떤 변곡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더 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어질 건가 이런 거 뭐 제가 이제 어떤 뷰를 제가 리뷰해가지고 한번 진단해서 올리는 것도 이제 짬짬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종목, 예전처럼 어떤 종목, 예전에 벌써 한 10개월도 훨씬 전에 이제 보면은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떤 고점 라인 때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다 왔구나 해가지고 리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꼭지점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냥 심지어는 뭐 가격, 장중에 이 정도가 고점 예상된다. 그냥 가격이 10원도 안 틀려요. 그냥 다 거기 찍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퀀트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변곡점, 뭐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꺾어지는 변곡점이라든가, 그러니까 리바운딩 나오는 변곡점이라든가 아니면 상승해서 아래쪽으로 꺾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어떤 종목이 막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등락을 하고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고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비중을 조절해서 정리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비중을 좀 일정 뭐 절반이든 뭐 비중 정리해 주는 게 좋고 여기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이 정도 어느 정도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 정도가 깨지 않으면 홀딩할 수 있겠지만 거기 깨지면 뭐 현금화가 좋지 않겠냐 전략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점검해보는 컨텐츠 올리면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10분 쪽으로 압축해가지고 딱 뭔가 해야 되는데 좀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자,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자, 스타워크 마켓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